know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fire is so. 이다솜 아나운서, 벌써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대설이라고요? 네,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라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12월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록 대설에 눈은 내리진 않았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021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도 늘어날 텐데요.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줄이고 무엇보다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가 허베이조합 인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베이조합 4개 지부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교회, PC방 등 집단 감염 여파로 7일 0시 기준 135명이 확진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위원회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안읍성 보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허가 심의가 최종 승인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태안읍성 정비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7일)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4년이 됐는데요. 사고 이후 마련된 지역발전 기금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금 운용을 맡은 사회적 협동조합 인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는 쪽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법률 대리인이 검찰에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허베이조합 전현직 이사 2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허베이조합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지역발전기금 2천억 원의 운용을 맡고 있는데 이 돈이 피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대부분 운영 경비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 고발장엔 2019년과 2020년 총 84억 원을 쓰면서 사업비는 각각 2,800여만 원과 400만 원에 그쳤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에 쓴 것의 0.54%만 2020년에는 0.14%만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 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기 무슨 몇 억씩 되는 임금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지난달 해양수산부 정부청사 앞에서 허베이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던 주민들은 이날도 같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피해 주민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빨리 해체가 돼야 되고, 우리 태안군만 따로 피해자 단체들끼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제대로 피해민을 위해서 이 발전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허베이조합 4개 지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엔 조합원 모집 등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는 어장환경보건 등 8개 사업에 예산 41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운영도 정관을 최우선 근거로 하고 있다며 조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게 허위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임시 그분들의 주장에 좀 현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이 기금이 피해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충실히 써줄 수 있도록.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수부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는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됐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빚어진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목욕탕과 교회,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7일 0시 기준 도내 135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의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종교시설 공동체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로 나와 모두 3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천안 PC방에선 7명, 어린이집에선 2명이 각각 추가 감염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165개 단체로 구성된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7일 낮 12시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고 김용균 씨를 기렸습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비정규직 철폐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노동의 의지를, 노동의 투쟁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해서 더 이상 우리 김용균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읍성 보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허가 심의가 최종 승인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태안읍성 정비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읍성은 조선 초기 읍성 축성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현재 동측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43억 원을 들여 복원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10명 중 8명이 충남도 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퇴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79.3%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천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당진 81.7%, 태안 78.4%, 보령 73.7%가 발전소 조기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지역별로 300명씩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태안군 하감포항이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하감포항은 총 94억 원을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이진선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 태안군청 산업건설국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 주무관 이진선입니다. 네, 하감포항이 내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특산물 등 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하감포항은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9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네, 어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감포항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모를 신청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감포항은 서해안 대표 해양 생태관광마을 하감포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공통사업으로 경사식 선양장 조성, 안전경관조명 설치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였고 특화사업으로 어촌형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 조성, 사회적 기업 사무실 및 낚시 레저클럽 조성, 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부처 연계사업으로 한국서부발전과 낚시 유람선 건조 지원, 한국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와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및 운영을 목표로 하여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감포항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하감포항은 현재 지속적인 어업 여건 악화와 개발 제한으로 인한 어촌 경제 왜소와 가중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고 어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진행하며
귀여인 유치를 통해 어촌 공동체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기여기촌인 유치로 어촌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간포항은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형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 조성으로 어촌 경험과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통하여 기여 기촌 정착의 성공률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조성으로 해양 생태관광, 바다유람, 낚시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소득의 관광소득 발생과 수산물 판매 거점인 수산물 판매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소득 구조를 만들어내고 어민, 귀여인, 방문객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 조성으로 도자기 공방, 도서관, 카페, 전망대 등을 활용으로 부족한 어촌 생활 서비스와 문화를 지원해 귀여인 유치와 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창업 플랫폼 및 귀여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 기반을 구축한다는 연계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짚어주시죠. 네, 하간포항은 이번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저반시설 현대화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민 소득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어촌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22년도에 9월 중으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통해 우선 시행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전체 사업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이진선 주무관이었습니다. 청양군의 한 농가가 국내 최초로 벼 산모작에 성공했습니다. 청양군은 청남면의 한 시설하우스 농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박을 재배하고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4일 빠르미를 두 번째로 수확해 산모작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빠르미는 국내에서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쌀 품종으로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청양군은 내년까지 국내 농가의 빠르미 재배 면적을 3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벼 산모작이 가능한 빠르미 재배가 우리 청양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청양에는 시설 분야가 집단화되어 있는데 이 빠르미 재배를 통해서 염류 피해는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청양군은 8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7,500여 개의 농가와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 직불금 151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은 115억 원이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씩 지급되는 직불금은 36억 원입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과 영농 폐기물 수거 등 17개의 준수사항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겨울을 맞아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방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약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시기별로는 전체 화재 절반가량이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태안소방서는 난방기구는 작은 부주의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사용 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